경기도의 죽산면 시골 마을에서 온 로컬 기획자 특히 저 정책실장 계신데 저분이 저보다 힘이 현실적으로 더 세거든요. 네, 우리 금융위원장도 계시고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즘 빚 때문에 또 난리죠. 네.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지금보다는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.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좀 실물과는 좀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고 특히 선진국들을 보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그 밭이 묵은 밭 건물을 좀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.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실은 바람직하잖아요. 금융 문제, 부채 문제.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게 전부 자영업에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다. 어떠신지 모르겠는데. 저는 다 망했습니다. 다 접었습니다. 예. 아, 그러셨어요? 큰일 났네. 이거 봉석천 선생 같은 분도 접고 그러면 안 되는데. 네.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. 아는 그분인 줄 알았어요. 너무 길죠.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어쨌든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부담했는데 대신 국가 부채가 늘어났죠. 우리는 힘없는 개인들한테 다 전가했다. 물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막 갚았죠. 근데 못 갚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제 다음 내년 예산에서 이걸 인수해서 탕감하는 예산을 좀 잡았잖아요.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이 점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부채를 어떻게든지 공공부문에서 재원 부담을 해서 해결을 해주려고 그러면 바로 그 반론이 나와요. 그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. 그거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뭐냐 해주지 마라. 지가 돈 썼으니까 지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.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. 그 사람들 시정불량 만들어가지고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집니까? 오히려 퇴출되죠. 이 시장에서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융위원장이 새로 오셔서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좀 세게 하세요. 그리고 저 재정도 좀 많이 배정해 주시고. 예, 대통령. 제가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. 저는 사실 막 하고 싶은데 여론 부담이 상당히 커요.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게 어떤 게 진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냐.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잖아요. 뭐 전체 부가 덜 늘어나잖아요. 근데 이런 걸 해결해 주면 경제 볼륨이 커지면 모두가 혜택을 보거든요.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자님, 제가 금융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하면 엄청난 비난을 받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다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하십시오. 우리가 이제 공동체 원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예를 들면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 수 없는 미래의 상환 능력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는 확률상으로 이 모집단 안에서는 몇 퍼센트가 못 갚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계산해 가지고 비용으로 산정을 해서 이자를 다 올려서 받잖아요. 그 중에서 예를 들면 2%가 못 갚았다 그러면 뭐 그건 이미 계산된 거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죠. 이게 금융의 원리고 일종의 공동체 원리인데 이걸 너무 잔인하게 말해요. 저기 김용범 실장은 저 못 갚게 생겼는데 딱 보니까 여기는 못 갚을 확률이 좀 높은 집단 딱 구분을 해가지고 이 신용 등급이죠. 그래서 당신은 못 갚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니까 이자를 더 많이 내. 근데 다 갚았어요. 근데 왜 그래야 되죠? 물론 필요하죠. 이게 이제 시장 원리죠. 자본주의 논리고 시장 원리라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너무 잔인하게 세세히 쪼개가지고 그래서 지금은
갚을 능력 되고 안 빌려도 되는 사람한테 빌려주려고 아주 이자를 낮게 막 밀어내듯이 지금 대출해 주잖아요. 근데 우리 최별 선생 같은 분들은 막 돈 요만큼 필요해가지고 하려 그러면 막 엄청나게 조사해가지고 미안해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 원리라고 하는 걸 가끔씩은 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. 그걸 완전히 제거해버리면 너무 잔인한 세상이잖아요. 내가 갚을 가능성이 낮은 10%에 속한다. 근데 그 중에서도 10% 중에 80%는 다 갚는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분류됐다는 이유로 거기는 이자를 뭐 10몇 %씩 된다고 아주 잘 갚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은 2%, 3%에 빌려주잖아요. 근데 이게 불가피하긴 한데 이걸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할 거냐 정도의 문제는 정책 판단의 문제거든요. 이걸 얼마나 잔인하게 할까 약간 느슨하게 할 거냐. 근데 너무 지나치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. 그래서 한번 그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 못 살아나요.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아니 전체 공동체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0.1% 정도를 올리면 어려운 집단에게 좀 깎아줄 수 있지 않겠냐,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지 않겠냐. 그랬다가 막 엄청나게 이제 폭격을 당했는데 사회주의자다, 빨갱이다. 근데 그거는 공동체의 원리의 한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10%의 하위층에서도 90% 이상은 갚는다. 갚은 사람이 문제냐고요. 그 나머지 10%안 갚는 사람 거를 대신 낸 거잖아요. 근데 이거를 왜 가난한 사람끼리 다 부담하냐는 거예요. 10% 하위에 속하는 사람의 90%만 그 집단에 속하는 걸로 평가된 사람이 낸 손실을 감당하는 거잖아요. 왜 신용도가 더 높은 사람은 한 개도 감당하면 안 되냐. 뭐 그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우리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왜?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이니까. 하위 10%가 반드시 하위 10% 중에 10% 거를 다 부담해야 된다. 지금 시스템이 그렇잖아요. 너무 가혹하지 않냐. 최소한 그중에 일부라도 좀 분담하면 안 될까? 그 생각을 해봤어요. 오늘 또 오늘 이 얘기해가지고 또 이제 사회주의 빨갱이 소리 한참 듣게 되겠다. 정책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